총선의 최대 승부처 전체 의석 254석 중에 122석이 달려있는 수도권이죠. 특히 정치 1번지 종로에는 현역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각상원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선언을 했습니다. 주목도가 뜨거운데요. 자, 이슈 인터뷰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종로 정치 1번지인데 자, 최근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정치 좀 싸우지 말고 네. 민생 챙겨라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흐름이고요. 최근에는 그 민주당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좀 네. 잡음이 많이 나오고 이게 결국은 이 대표의 뭐 사당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이 좀 잘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중도층이나 또는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민심이 조금 움직이는 뭐 그런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곽상원 변호사 또 금태섭 최고위원까지 3파전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혹시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곽상원 변호사의 경우는 네. 물론 지난번 그 21대 총선에서 충북에서 자기 본적지라고 옥천인가요? 자기 본적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결국은 그 이제 낙선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뭐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출마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지역위원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종로와 그런 그 많은 인연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했었고요. 예. 금태섭 변호사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할 때까지는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르셨군요. 뭐 예. 좋은 선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한 좀 승리를 예상합니까? 구도가 이제 3파전이면 좀 유리한 건지도 잘 꼭 모르겠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뭐 3파전이라고 해서 꼭 유리한 거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네. 무난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종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와 같은 그러한 그 곳입니다. 예. 그리고 여당 야당 좀 팽팽한 곳이고요. 다만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2년 동안 종로 구민들과 이제 계속 접촉하면서 종로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예. 더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종로 주민들은 이제 정치 자기 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그런 종로 구민의 기대.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뭐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표 모자란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이제 공천은 잡음이 좀 없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영남권에서는 현역 탈락자들이 좀 나왔는데 조용한 공천 이제 끝났다는 관측도 있고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공천 상황. 이제 현역 탈락자들이 좀 나왔죠. 네. 그러나 뭐 강제적으로 뭐 컷오프한 게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그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라는 것을 검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 잡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공천 과정에서 현역들도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지도 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결과는 중진은 좀 웃고 초선은 울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진 불패가 시스템 공천이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저도 혁신위하면서 이제 공천 관계를 조금 이제 다뤄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적격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라는 것이 시스템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은 뭐 중진 감점도 있고요, 신인 가점도 있고 이런 것들 적정히 이제 그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결국은 뭐 중진들이 계속 많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구 또 옮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중진들한테 꼭 더 유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혁신이도 하셨지만 또 인요한 혁신이가 이제 직전에 좀 하면서 중진 희생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결국 주류나 중진 희생이 없었으면 혁신이 좀 무용론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혁신이 원장 하셨으니까. 예. 그 희생이라는 게 주류에 대한 희생이라는 게 희생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쇄신해서 예. 우리가 이제 유리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것인데 결국 이기는 선거를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희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셨고 네. 또 일부 다수 그 다선 의원들 또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있고 네. 지역구 옮겨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뭐 그러한 쇄신의 그 수준 네, 뭐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뭐 혁신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 추천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비례대표에 좀 젊은 사람 또 혁신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 추천제 같은 경우는 또 이 새로운 경선 룰이 되는 거잖아요. 경선하는 중에 경선 룰을 만든다. 뭔가 이게 반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 추천제는 예. 결국 이제 전략 공천 소위 말하는 전략 공천을 할 때 그 네. 후보자들을 이제 공관위에서 그냥 임의로 뭐 임의라기보다 공관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추천할 수 국민들이 있도록. 추천하는 후보들을 그 소위 말하면 전략 공천 후보자군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인이나 여성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더 문호를 개방하는 네. 그러한 기능을 순기능적인 그런 시스템 보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게 뭐 갑자기 룰을 바꿨다 뭐 이런 아하. 측면에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직 정하지 못한 일부 지역들 있잖아요. 네. 국민 추천제로 지금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제가 뭐 공간이 예, 관여를 예, 하지 예. 않아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은 대개 이제 강남이나 강남하고 서초, 대구, 그렇죠. 예, 강남권 경북.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 이런 신아홉 곳 정도 부분이어서 남았다고 합니다. 예, 아마 이제 그 뭐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그 국민 추천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공간이나 당에서 잘 모르는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그 후보군에 넣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만찬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도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 입당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한테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저는 일단 네. 그 우선 김영주 부의장께서 제가 이제 2년 의정 활동을 한 동안 이제 그 접해본 바로는 부의장으로서 의사 진행도 합리적으로 예. 아주 공정하게 잘 하셨어요. 그리고 저랑 같은 보건복지위의 상임위원 같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예. 다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물론 이제 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왔다라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분이 우리 당에 합당한 그 합류하는 거는 뭐 우리 당으로서는 뭐 좋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총선에 나갈 거고요. 나가게 되면 영등포 그 같은 지역구로 이렇게 출마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뭐 저 공관위에서 예. 뭐 결정할 문제지만 그럴 네.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이미 또 준비하고 있는 뭐 네. 제가 하종대 예비 후보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내 또 반발을 또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예. 뭐 적절히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실제 관여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자, 지금 쌍특검도 또다시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의 또 다른 특검 뭐 준비하겠다. 특히 명품백 논란 네. 또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거를 특검법으로 재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일지 그리고 민주당한테 이게 뭐 전략적으로 괜찮은 건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은 이제 좀 싸우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이 민주당이 이제 그 뭐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사건을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명품백은 법률적으로 뭐 형사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이미 뭐 고발 들어가서 네.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 챙기라는 거거든요. 네. 싸움 거는 거니까 이건 또. 네. 이 쌍특검이 이제 부결됐잖아요. 네. 그 부결된 거는 어느 정당에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선거 결과를 보면 알겠죠. 예.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 공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다른 당 상황이라 네. 이거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원칙이 잘 안 보입니다. 원칙이 없다. 잘 안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뭐가 더 유리하냐. 그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고 또 뭐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데 뭐가 더 유리하냐라는 원칙 외에는 다른 원칙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그 공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최근에 이 당 지지도라든지 예. 민심의 동요와 관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인천 계양을로 이제 본인이 이제 공천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단수 공천 받았는데 이 명룡대전 원희룡 전 장관하고 예. 이제 두 사람 빅매치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제 내가 있을 텐데 오라 이제 그랬던 네,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거의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많이 뒤져 있죠. 그러나 원희룡 그 전 장관은 제주지사 선거할 때 네. 이거보다 더 이제 여론의 격차가 있는 걸 뒤집고 당선된 그러한 저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원희룡 장관이 선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말고도 좀 빅매치가 되는 곳들이 좀 눈에 띕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맞대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원조 친노 또 대권 주자 이 싸움이다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네. 있는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제 선거 결과나 또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거기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걸 보면은 뭐 안철수 그 의원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광재 후보는 사실 종로 지역 출마를 굉장히 희망했다가 이제 종로를 곽상원 후보에게 양보하고 간 그런 본인은 상황인데,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광재 후보가 이제 살고 계신 그런 종로 지역의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만나봤는데. 네. 아직도 이제 곽상원 후보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막 그 분당 쪽에 집중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진표들이 쏙쏙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눈여겨보는 대진 지역 있을까요? 그 두 군데 말고도. 글쎄요, 어디가 있을까? 제가 지금 종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 싸움이다. 이런 좀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이런 구도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구도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지역구도 돌아다녀 보고 또 저와 이제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정치하시는 분으로서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 지역구에 언제 오냐 뭐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앞에 나서는 느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뒤로 좀 물러나 있는 느낌. 이렇게 하는 게 전략인지 또 국민의힘한테 이게 좀 유리한 건지. 저는 일단 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제 공천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 일단 맡겨놓은 그 모양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과 또는 정말 그 정부가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각자 역할을 잘하는 그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고 봅니다. 자,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좀 하려 하다가 강주에서 이게 연기가 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또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은 또 당의 결정 수용이라고 본인의 SNS에 또 쓰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뭐 속사정은 제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의 당 사정 그렇죠, 속사정은 그렇죠. 잘 모르는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게 이제 뭐 친명과 네. 친문의 어떤 대립으로 어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공천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뭐 탈당하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위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대규모 이제 뭐 분당에 이르는 탈당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보자. 그래서 만일에 지금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도하는 선거가 이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당의 주도권을 당내에 잡아야 된다. 있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네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야 우리가 주인인데 왜 우리가 나가냐 아하.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은 지금 뭐 서른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탈당이나 그런 것들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제 생각으로는 아하. 그렇게 분당에 이르는 분당 정도의 예. 대규모 탈당 사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종석 그 실장이 예. 오늘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SNS에 올렸다는 거는 저도 방금 들어오기 전에 네. 뉴스를 봤는데요. 그런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조용하긴 한데 확장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상당한 그 지지도를 보였는데 아마 그게 이제 그 이낙연 총리와 이제 합해지고 네. 또 금태섭 신당과 합쳐지면서 거기 또 유호정 의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층 20, 30대 남성들로부터 이제 조금 그 이제 지지 철회 뭐 이런 러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이 최근에 뭐 3%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다시 회복하기가 과연 쉽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기대보다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파괴력? 예. 파괴력이나 확정력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